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엔비디아 현재 1.4% 상승하고 있고요. 3대 지수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M7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자, 일단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있는 관세 얘기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관세 15%가 약간의 기준처럼 자리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한국도 극적으로 타결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 금리 금리가 아니고 이제 관세를 인하해서 타결을 했는데요. 이제 뭐 조건이 좀 붙었었죠. 추가적으로 시장 개방을 한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그다음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LNG 또는 이제 뭐 에너지 구매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자동차 같은 경우 관세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 반도체, 뭐 철강, 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한미 FTA를 통해서 무관세로 수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동안 25%에서 이것도 15%로 낮추긴 했습니다만 무관세에서 15%가 되는 거니까 사실 부담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이나 EU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동일한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이제 앞으로 좀 걱정되는 거는 2주 내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또 추가로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주한미군 주둔하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국을 자꾸 ATM이라고 표현했던 게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한국을 계속 지목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도 2024년도에 대미 무역 흑자국 상위 10개국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틈만 나면 대미 무역 흑자 우리는 우리가 생산해낸 것들을 외국이 다 가져간다 뭐 이런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역 흑자국 10위를 보면 역시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역시 보면 그 규모가 2,954억 달러 규모로 1등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쭉 랭킹을 보면 EU, 멕시코, 베트남 이런 순인데 우리나라가 랭킹 9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650억, 660억 규모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685억 정도 규모에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랭킹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막 20위권이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좀 더 넘어갈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미무역 흑자 상위 10개국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9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멕시코나 베트남 이런 국가들도 대미무역 흑자 상위국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바로 인접 국가인데도 아직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35% 부과한다 지금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관세 협상을 미국과 이제 체결한 주요 국가들의 지금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낮췄냐? 물론 우리는 이제 25% 관세에서 15%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EU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관세 적용, 관세율이 나왔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에서 20%로 낮췄고요. 인도네시아 19%, 뭐 필리핀도 19%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EU라든지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는 또 10%대고요. 그래서 주요 국가들의 관세 협상이 이제 거의 체결이 완료되고 내일부터는 정말 상호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더 이상의 유예나
뭐 연장은 없다. 이렇게 그쵸, 못을 네.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말이 협상이지 절충안보다는 거의 양보안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3,500억 달러 규모면 사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4,100억 달러거든요. 어우, 예, 네. 근데 지금 미국 투자 금액이 3,500억 달러고 에너지 구입하는 게 1,000억 달러니까 다 합치면 이게 4,5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지금 그 미국이 가져가는 게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적용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공정거래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일방적인 약탈이다 뭐 이렇게까지 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일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협상이긴 하지만 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약이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트럼프가 8월 1일 데드라인 더 이상의 유예나 연장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일 또 발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해서는 한숨을 좀 돌리긴 했습니다만 네. 금리 인하 기대는 좀 꺾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좀 파월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면서 네. 뭐 달러도 뛰고 국채금리도 좀 뛰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그래서 9월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파월 발언 이후에 지금 9월 달 인하 확률이 뚝 떨어졌어요. 63.3에서 45.2%로 급락했으니까 절반 이상이 9월 달에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요.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했는데 그동안은 뭐 거의 전원일치, 만장일치 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9대 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월 달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이제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졌고요. 네, 예상했던 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5번 연속 동결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역시 파월 의장을 가리켜서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파월이 지금 우리 미국에 대해서 수조 달러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루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완전한 패배자다. 또 한 번. 네. 그래서 네. 정말 눈에 가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저기 9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동결 확률이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죠. 58.6%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41%가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지금 매일매일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를 보면 현재 정책 기조가 부적절하게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굳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현재 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9월달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어제 시장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가 1%를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역시 M7 기업 실적 발표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애플과 아마존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네. 이게 또 엔비디아 이후로 사상 두 번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면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은 또 아마존하고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매출은 21%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18% 상회한 걸로 나타나는데 뭐 이게 다 시장 예상치를 다 넘어선 거였고요. 광고 매출이 급증했다는 거. 그다음에 강력한 AI 성장이라든지 투자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자본 지출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갭 상승이 나왔죠. 전일 종가가 지금 이 자리였는데 보면 뛰어넘어서 이 위에 하고 있고요. 주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555달러인데 지금 530달러 돼 있고요. 뭐 지금 대형 투자은행들은 목표가를 600달러, 620달러까지도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메타도 마지막으로 잠깐만 볼까요? 네. 메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시총 3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하루에 11% 급등하는 거 참 보기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3% 급등하면 3% 이상 상승하면 급등했다고 하는데 지금 12%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에 애프터 마켓에서부터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메타는 역시 2분기 매출이 764억 4천만 달러 예상치를 상회했고 예상치가 738억 달러니까 크게 상회했고요. 18% 주당 순이익은 23%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요. 클라우드 쪽에서 호실적이 나왔고 이제 3분기 자본 지출이 역대 최대다 300억 달러로 책정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784달러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7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기술주, 성장주, 중소형주로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까지 함께 인사이트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코너 이름이 또 글로벌 인사이트인 만큼 전에 대표님이 방송에서 언급해주신 신보틱 종목이요. 네. 오늘 연중 최고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